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재울 마을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이의중입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있는 주민협의체 준비단 모임에 그 이제 두 번째 손님으로 또 모시게 되는 공간 관련된 손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단 모임에서는 매번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생태도시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공간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께서는 청산별곡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인천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배달이라는 동구에 있는 책방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또 지속적으로 공간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직접 이제 선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성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공간을 또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간을 통해서 다른 데로 확장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셔서 우리 가재울 마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조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청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청사님을 소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청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소개,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돌리면서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네. 보시면서. 저는 배다리 마을에서 올해로 한 13년째 지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꾸려서 뭐 책방이랑 뭐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을 위한 이제 공간을 구성해서 지내고 있고, 어쨌든 이제 마을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과 이것저것 뭐 해보고 싶은 것들 도모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거주하고 이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계기는 저한테는 이제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와 함께 공간을 이루며 사는 법,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마을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산별곡이라고 그 별칭을 쓰고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청산별곡이냐고. 네. 근데 이제 처음 이렇게 인터넷 입문할 때 그때 별칭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때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 말고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게, 그리고 님자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름을 이제 지어보자 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되게 자연과 함께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어찌 세속에서 떠나고 싶고, 외로운 그런 상황, 그것들을 이제 하면서 저를 들여다봤더니 그 청산별곡이란 그 별칭이 저한테 와서 그 이름을 여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청산별곡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긴 했지만 왜 그 이름을 쓰게 됐는지는 오늘 처음 듣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사님은 그 인천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출신은 인천 출신이고 이쪽에서 학교도 나오셨고, 근데 처음부터 인천에서 활동하신 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이런 공간을 꾸리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어쨌든 인천에서 자라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직장을 옮겨서 있다가 이제 직장을 또 때려쳤죠. 때려치고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의 습성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를 뭐를 이렇게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했을 때 그럼 나는 어디에 올인해서 내가 뭔가를 할까 그렇게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환경단체의 그 일상을 바꾸는 환경단체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와서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보자. 그리고 거기 그 환경단체는 막 이렇게 시위하거나 이런 것보다 자잘하게 그 이렇게 삶에서 바꿔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 자연물에 상을 드리거나 그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되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환경단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환경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지역에도 막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지역 공동체에 되게 관심이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가고 인천에서 뭐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런 그 석유나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맞나. 그래서 대한화폐 이런 것들에 되게 고민하면서 아 그러면 나의 뿌리 내가 인천 사람이고 인천에서 더 가깝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배달이라는 곳이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배달이가 또 저한테 학교 다닐 때에 헌책을 사거나 또 막 이렇게 독서 서클 모임을 하거나 이런 이제 저한테 이제 애정이 있는 또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 공동체가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배다리로 이제 들어오실 생각을 했는데 그 배다리로 결정하고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네. 그때가 배다리에서 산업도로 이제 관통도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그 배다리에 있는 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또 오마이뉴스에 막 기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서울에서 그런 기사를 보고 또 그 마을 동네에 또 친구가 이제 사진책 도서관을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배달이 이야기를 계속 올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태야겠다 해서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배다리에 있는 어떤 현황들이라든지 이슈들을 주목하면서 그렇죠. 또 아는 지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네네. 좀 응원차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면서 그걸 계기로 그럼 배다리를 들어오게 된 네.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배달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간을 꾸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운영했던 공간이 이제 종상회라고 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네. 더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요. 한 번 더 있었나요? 네네. 그 앞전에 7평짜리 조그만 이제 여기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 배달이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요거 네네. 요 공간이 이제 제가 처음 7평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월 보증금이 200, 300, 월세가 30.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동네 셔터가 다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닫혀 있었고 그래서 저런 배달이에서 자꾸 산업도로 문제하고 동네를 하고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셔터가 다 닫혀 있는데 동네가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얻으면 아주 잘 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돈도 없고 월세 낼 여력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는 말이 동네에 이렇게 쫙 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벨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보자고 해서 이 공간을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셔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번 써봐라. 근데 저는 돈이 없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대주겠다. 스폰서를. 네네. 그래서 근데
그냥 대주면은 내가 끌고 가는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면은 이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10만 원이면은 어떻게든 내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증금도 300인데 그래도 이제 내서 자기 힘을 가져라. 그래서 아무렇게 이제 고민합니다. 100만 원이면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에 10만 원 해갖고 시작을 여기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네, 길게 하셔도 돼요. 사람 마음이 이제 돈을 대주신 분도 사실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게 어떻게든 들어갔으니까 관심과 이제 어떤 지지라고 그러지만 저가 듣기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저도 그거를 계속 의지하면서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나는 이 구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30만 원을 내고 보증금도 이제 300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도 키워야겠다. 그래서 1년 안에 이제 갚았죠. 네, 갚고 이제 그 공간에 또 옆에 또 공간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벽을 뚫고 또 이제 공간 하나를 내고, 네, 그래서 제가 재물포에서 배다리로 아예 이사를 왔어요.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그 버스비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베 사장님이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세를 줬던 집이 이제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싸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이사를 와서 제가 또 도움을 받잖아요, 누군가에. 그래서 낮에는 제가 그 집을 비워두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비워두고 또 책방에서 저는 자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이 조금씩 커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조웅상해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 전에 저는 이제 조웅상해가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웅상해 전에 이제 일단 테스트 베드가 하나 있었던 네, 거군요. 네. 시험을 하고 내가 이제 힘을 길러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흔히 이제 지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공간으로는 조웅상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웅상해는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그 배다리 일대 엄청나게 큰 도매 상권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코너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어떤 상해 건물이 있는데 뭐 폭격 이후로 이제 또 한번 그 한국 전쟁 이후로 또 다시 건물이 수리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적산가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상업의 어떤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으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공간을 처음에 이제 알게 되고 그 공간을 내가 오케이 들어가겠어 라고 결정하게 된 어떤 자신감은 사실은 그럼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라고 그쵸. 봐도 네네. 되겠네요.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있었고 실제 내가 그러면 이 큰 공간도 한번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그 자기 범위 내에서 이 작은 7평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까지 좀 이어지긴 했지만 작은 것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확장됐을 때는 조금 더 마음가짐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웅상해라는 데는 좀 더 크거든요, 공간이. 이제 공간도 여러 개가 있고 이제 바깥에 상가 건물이 있고 안채에 이제 집 건물이 있고 또 창고 건물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옮겨갔을 때 어떤 구상을 하셨어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이제 마음가짐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좀 내가 디벨롭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그 생각했던 구상 그때 상상했던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난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리네. 그걸 얻게 된 계기는 아까 얘기했처럼 책쉼터 있었고 또 옆에 이제 유기농 가게 또 게스트하우스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공간을 운영하니까 저도 이제 월세가 조금씩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 분이 이제 저한테 또 빈 그런 조웅상의 큰 건물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세를 놓고 싶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세를 놓는데 이제 저는 얻을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공간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 공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낡고 더럽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 근데 이제 저도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쓰레기만 보였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 이제 가치가 보이는 거죠. 오래된 건물이 갖고 있던 그것들, 뭐 오래된 이제 손잡이, 바닥에 이제 깔린 장판, 유리, 뭐 천정 이런 것들이 다 보물로 보인 거죠. 이제 제 눈에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쓰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이제 그 작은 것들을 합친 월세와 이거는 규모가 크니까 네. 요거를 합친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더 내면 7평에서 100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결정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걸 얻었을 때 이 많은 공간을 내가 다 커버하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아까 그런 이제 요 공간을 쓰면서 관계망이 생긴 거죠. 마을에서. 그리고 저는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인 가게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사람들이 와서 값을 치르고 또 더 많은 것을 주고 가시고 이런 관계망들이 생기니까는 혼자 놀아도 되는데 이제는 공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같이 쓰자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리에 두고 이제 얻은 거죠. 얻으면서 사람들이 본 거죠. 같이 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노는 거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는 일에서 이제 같이 뭔가를 도모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쓰고 너는 여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월세를 이제 쪼개서 낸 거죠. 이제 전체를 제가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하나하나를 뭐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내고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치도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구성을 이제 생각하고 얻게 됐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같이 즐기는 걸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뭔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 이제 진화하면서 그리고 그 진화하는 동안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총사님이 공간을 운영할 때 그리고 선택할 때는 본인만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청사님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제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달에 들어온 이유도 돈 없이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배달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공간 꾸밀 때도 돈 안 들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빈 시간을 써야 되니까는. 네. 그래서 이게 진척이 돼야지 다음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저를 도와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혼자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공간이든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비워놓고 이렇게 다니듯이 네. 저가 아니어도 누군가 더 같이 쓰면은 좋은 거.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공유 개념을 계속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한 4년 동안 시골에서 살 때도 저는 이제 한 곳에 못 머물러서 자꾸 나가고 집을 벼두고 거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벼두고 그러면 열쇠를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누군가가 쓰게끔 이제 제 집인데 이제 그렇게 해고 그 집에 또 다녀간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쪽지 남겨두고 그러면 그분이 가면은 저는 남겨놓은 그 냉장고에 음식을 파먹고 뭐 이제 이런 개념들. 그래서 그냥 그 책방 이름도 나눔과 비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비우고 나누고 비우고. 근데 이제 나누다가 보니까 비워지지가 않고 더 쌓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돈 없이 함께 사는 것, 거기에 저는 이제 가치를 많이 두고 있죠. 돈 없이 같이 사는 것. 그러면은 그 청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지금 뭐 이제 공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공간의 공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공간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방법에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어떤 한 개인의 굉장히 그런 사적인 공간을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 남의 집에 이제 갈 때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누가 또 들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의 공간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내 공간처럼 이걸 쓸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공간은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선택할 때 그런 이제 공간만이 갖고 있는 매력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쓰지만 누군가 같이 놀면 좋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놀고 싶어지고, 또 그냥 놀면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도 나는 이 공간에서 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찾고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구 보고 같이 놀자고 해서 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든 와서 놀 때는 같이 놀고, 또 그 사람들이 싫어지면은 이 공간에 언제든 함께 끝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좋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또 믿음과,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쭉 같이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만 갖고 가면 공간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같이 가는 사람 또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 재미가 있어서 오고 가고. 근데 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순간순간에 같이 잘 놀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몫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어진 분들도 있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활동들 재밌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어울려서 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동일한 멤버에서 고정으로 계속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놀 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친구가였을 때 또 갑자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또 약간은 분위기도 좀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공간을 만들 때 내가 이거를 평생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공간을 거쳐갈 수 있다라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은 부분과, 그리고 그런 것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순리, 뭐 순리라고 할까,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순리라고 할까요, 원칙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사님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간을 선택을 하면 그 공간에 이제 그 공간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꾸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을 좋아하고 공간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색깔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뭐랄까 이거를 본능, 습성, 약간 이 동물로 보자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그런 본능 습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본능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습성이 생겼을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본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습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인.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아, 그 아니, 사람의 탈을 쓴 고양이. 그러면은 뭐 얘기 그쵸. 제가 이제 고민을 이제 좀 저를 들여다 이제 보기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 조그만 방에 부모님과 오빠와 뭐 언니와 이렇게 한 방에 우글우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사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부모님을 쫓아서. 근데 이제 항상 제 방은 없는 거죠. 네. 그렇게다 보니까는 내 것, 내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이제 영역 표시처럼 이제 그런 공간을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꾸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미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다 어디서 주워다가 누군가가 주는 것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공간을 꾸리면은 뭐랄까 오래된 것들 누가 쓰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 공간과 어울리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고 이러니까는 그냥 좀 친숙해 하는 것 같아요. 네. 새 공간을 만들었는데 새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포근한 느낌. 예. 이미 사람의 내력이 다 들어간 물건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을 이제 제가 환경단체 활동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개화도 섬에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또 그 운동을 또 하고 계셔서 저희들 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개화도에 이제 몇 개월을 가서 살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뭔가를 내 식으로 만들고 싶은 또 본능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게 아니라 운동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운동적인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하고 하니까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갖고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무인 다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백합 다방이라고. 백합 먹는 백합 아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현수막도 만들어서 손바느질 해갖고 막 오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백합다방 해갖고 이제 제가 마담으로 이제 그 공간을 해서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도 뭐 쪽지로 뭐 붙여놓고 거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든 와서 어떻게든 쓰는 방식을 이제 다 이렇게 메모해놓고 붙여놓고 또 그 동네에서 우리가 맨날 싸움하고 시위하고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모이게 하는 거 맨날 회의만 하고 모이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사람이 뭐가 보여요. 재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인데 재봉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만들어 주세요 해갖고 재봉틀을 그 공간에 갖다 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하게끔 하고 또 보니까 이분은 침을 또 잘 놔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침 놔주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이렇게 뽑아서 제가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그냥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력사무소인가요, 그러면 거의? 약간 이 사람은 이럴 때 여기를 파견 보내고. 그래서 그 지켜봐주고 음. 또 이제 그 사람과 제가 같이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가 이제 이 배달이 마을에 와서도 그 눈으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멈췄는데 아직 조흥상해의 건물을 이미지를 못 보셨죠? 여기. 여기입니다. 요 사진이 아마 50년대? 50년대. 50년대의 1950, 조흥상의 사진이고 53년. 옆에가 이제 현재의 제가 모습인 들어와서 이제 저 공간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상회의 상가 건물이고 저 옆에 건물과 그 건물 사이에 보면 약간 지붕이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창고가 있어요. 여기 상회에서 썼던 창고가 있고 이 건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는 또 이제 집이 있죠. 그렇죠. 볼까요? 이거는 이제 앞에 음. 상가를 제가 이제 책방으로 꾸몄고 여기 이제 안채 집. 예.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상가 건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집에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공간을 열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프닝? 오픈식. 네네. 그래서 오픈식 때 이제 친구들 다 불러와갖고 공연도 하게 하고 동네 주민들 와서 이렇게 놀았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층 공간이거든요. 2층 공간에 제가 혼자 쓰지 않고 또 이제 뭐 화가분들이 이제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뭐 5만 원 주고 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찻집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 조홍상이 되게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 물건들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레기 처리하는 것들을 제가 막고 이거로 생활사 전시관을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활사 전시관도 꾸려보기도 했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조홍상에 창고가 있거든요. 요일가게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 요일가게라는 그 네이밍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원 저작자네요. 원 저작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게 이제 이 운영 방식이랑 개념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일 가게가 전국에 막 10몇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했는데 난 이것만 나올 줄 알았더니 다른 요일 가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일 가게는 저 이것도 시작하게 된 게 세를 부담을 줄이려고. 그리고 여기는 수익이 안 나도 좋아요. 그 세만 부담을 없애고 누구든 이 공간을 자유롭게 놀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요일별로 이제 제가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요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가게, 화요일 가게, 수요일 가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구성을 했죠. 그렇게 해서 최근까지 잘 썼었죠. 이게 이제 다양한 요일 가게 주인들이 이제 운영을 했었고, 그 매달 이제는 요일 마켓이라 갖고 요일 가게 주인들이 이제 다 나와서 마켓을 이제 열은 거죠. 요 마켓 열면서 동네에 이제 젊은 노래하는 친구들 이제 또 찾아내서 공연까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공연과 마켓이 이루어지니까는 이제 하나의 큰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커져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뭐 아트 플랫폼에서 왕국시장이라 이제 마켓까지 운영하게 된 그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쌓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요일 가게에서 인큐베이팅 됐던 이 어떤 마켓의 어떤 모습이 아트 플랫폼에 보면은 만국시장이라고 엄청 큰 프리마켓이 열렸거든요. 그거까지 발전이 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조홍상회에서 공간을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옮기셨는데 옆에 있는 한의원으로 옮기셨거든요. 동성한의원이라는 자리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동성한의원의 어떤 공간의 구성 그리고 소개 그리고 공간 동성한의원의 매력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방식이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거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동성한의원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그것들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어떤 이제 오랜 동안 일을 해보니까는 공간을 얻으면은 항상 제 거가 아니니까 월세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월세가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매력적인 공간을 찾고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월세를 덜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그 공유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하는 방식인데 아까 같이 이제 요일 가게는 요일을 나눠서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는 월요일에 쓰고 자기 물건을 다 치워야 돼요. 네. 그럼 화요일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사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겨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동성한의원이라는 또 건물이 문이 닫혀 있고 올해 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또 본능이 생기잖아요. 저거 빨리 셧다운 올려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주인을 설득시키고 원래는 주인이 혼자만 쓰려고 그랬어요. 혼자만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마음을 안 냈는데 동네 분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저 사람을 줘라. 저 사람을 주면 공간이 더 가치도 올라가고 재밌게 쓸 거다. 큰일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 모르게 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주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저보고 이제 세를 놓겠다. 근데 원래 120이거든요. 120인데 10만 원 깎아주겠다. 그래서 110으로 해줬어요. 해줬고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요일별로 쓰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같이 쓰자. 같은 시간대에 자기가 나오고 싶은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쓰는 방식은 요일이 아니라 이제 공간을 나눠서 쓰는 방식. 그래서 함께 할 사람을 또 찾은 거죠. 저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었고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었고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재능이 보이는데 뭔가를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짜맞춘 거죠. 그래서 책방과 그것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쓰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말해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다 받아서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이제 제가 잡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나누게 쓰는 개념으로 이제 동성한의원을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공간에 이번 공간에서는 그럼 매력을 만드는 어떤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이게 57평? 네, 57평이니까 또 이제 이게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밖에 보면은 간판에 동성한의원이라고 돌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살려야겠다. 거기다가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종상에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의 이름을 살려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나는 이제 책 팔아서 돈 벌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성한의원의 문화를 이제 입힌 거죠. 그래서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음들이 환경도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또 같이 관계 맺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일가게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냥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누군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얻어가면은 좋을 거고 그래서 인큐베이팅이라고 해도 좋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3년의 기간을 두고 공간을 임대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3년을 저는 책임지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관계를 맺고 저의 색깔과 저가 갖고 가고 싶은 것들을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런 걸 지켜야 돼.
우선 이제 환경적인 것들, 음. 제로 웨이스트 이런 삶들을 같이 깔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함께 쓰지만 규제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많은 그 규칙과 이런 거를 정해놓으면 규칙 정한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저는 안 지켜? 뭐 이렇게 하고 월요일은 네가 청소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래갖고 최소가 뭐냐면은 그 시간대가 달라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 예, 그래서 우리는 11시부터 8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은 11시에 내가 못 일어났는데 그 문이 닫혀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먼저 오는 사람은 이제 단톡방에 출근했어요. 문 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되거든요. 천천히 나와도 되고 이런 것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규칙이라면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동성한의원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뭐 프로그램 컨텐츠라고 네네.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까요? 네, 네네.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제가 우선 이제 책방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책방에 대부분 이제 책방에 갖고 가는 색깔이 있잖아요. 이제 독립서적. 그래서 저는 고양이 책과, 그리고 페미니즘 책과,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이제 요거를 같이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는 생태 환경이 또 지금의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나비날라 책방 바로 옆에는 이제 슬로우라고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가게가 이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에서 이렇게 배치도 그래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 환경 관련 책을 보고 바로 옆에 넘어가면은 그거 관련된 제품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있고 뜨개의 공방이 하나 있는데 실꽃이라고 실꽃이지만 쉴곳이라고도 해서 그런 이름도 다 같이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저랑 10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본인의 이렇게 내세울 공간을 얻기에는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용기를 못 냈는데 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꼭 안 지켜도 되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죠. 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실꽃이라는 뜨개 공방에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빵가게 이제 빵을 만드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는 친구의 친구인데 빵을 만들어서 막 줘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먹어본 거죠. 그래서 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가게 열어라. 그런데 자기는 취미로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안 연다고.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꾸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건넸더니 공간에 이제 매력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는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판매보다 이제 수업. 이제 본인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판매는 만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후원금 마련하는 쪽 예.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갖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게가 함께 하고 있던 중에 또 한 가게가 이제 제 눈에 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동성한의원에 이제 또 뒷뜰이 있어요. 뒷뜰이 있는데 이 공간도 되게 잘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려면 또 힘이 드니까 그러면은 저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제 동네에 좀 이제 근처에 그 식물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보다 더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넷들의 가게인데 저희가 이제 또 이름을 만들었죠. 그 가게를 하고 또 여기 와서도 또 편집샵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넷들이고 여긴 뒷뜰에. 그래서 이름을 뒷뜰에로 해갖고 이제 공간 하나를 이제 책임져서 이렇게 5 식구가 다 여자.
그리고 아. 연령층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게 지금은 실험 단계. 실험 단계군요. 사진이 없네요. 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진이. 아, 네, 네, 맞아요. 네, 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사진 좀 부탁드렸더니 빼놓으셨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만나기 전에 충분히 이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공간 동성한의원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지금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주변에 새롭게 또 결합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배다리가 아닌 이제 제가 그 제물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터와 3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잠자는 곳에 공간이 또 일부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을 또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배다리에서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예술가들이 마을에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또 어르신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작업만 해야 되는데 또 마을에 뭐 불려다녀서 뭐 이것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작가들, 작업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꾸미면 좋겠다 해서 이제 창작 실험실 수봉 정류장 그래서 창작자들을 위주로 공간을 또 이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멤버가 이제 몇 번씩 바뀌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글 쓰는 작가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손뜨개인데 또 다른 결의 손뜨개 또 하는 친구 그림 그리는 친구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냥 자기 책 읽는 공간 집에 있으면 책이 안 읽어지고 뭔가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은 여기 와서 지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으로 쓰게 하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무인이잖아요. 그 이제 문 닫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열어놔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창작자, 작업자들만을 위한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마을의 주민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카페도 못 가, 아이들은 카페 그렇죠. 같은 데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네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제 창작자들은 이제 밤에 많이 작업들을 하니까는. 그래서 낮에 이렇게 했는데 뭐 쪽지 써놓고 잘 쓰고 왔다고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나는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또 열어놓으니까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또 재발견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저하는 운영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과 같이 하는 어떤 일에서는 이렇게 상대를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어떤 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러 공간들을 운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공간 자체가 빌려 쓰는 나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같이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있을 건데 거기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청사님의 어떤 경험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제가 매력을 느끼는 공간들은 다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돼서 새를 얻어서 그 오래된 공간을 개인이 유지하는 거에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손을 봐야 되고 세월이 덧대면 덧댈수록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한계점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고쳐도 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다가 누군가의 개인 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맞나? 아,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고쳐야지 왜 세입자가 월세 내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는데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비가 새고 누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잠을 편히 못 자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서는. 그래서 불 나면 어떨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119만 차만 지나가면 제가 뛰더라고요. 가슴이 쿵쾅쿵. 그래서 저 차가 어디로 가나? 우리 그 조홍상회로 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담되는 거는 공간을 모든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하게 되니까는 모든 책임을 제가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들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이게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짊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처음 구성을 할 때 저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거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때서 저는 이 공간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늦다. 뭐를 결정하기에도 늦고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되게 느리고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저의 힘이지 않을까. 지금 10몇 년을 버틴 것도 천천히 그런 걸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10몇 년을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공간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부족한지 우리 3살 때 반지하 맨 처음에 살아서 거기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1층에 옮기고 이렇게 잠깐 옮겨가잖아요. 이제 저도 공간에 여기에는 이게 불편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운영 방식도 점점점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성화매연이 최상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올라갈 곳은 없다.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면은 청사님은 어떤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과 같이 쓰는 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주면 좋은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공간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계속 진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청사님이 생각하는 나의 공간의 마지막 끝단계는 어떤 형태의 공간이고 어떻게 운영되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 같은지 그건 뭐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제 나의 어떤 마지막의 단계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게? 원래는 이제 공간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기소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줬을 때 그것보다 더 작은 책방, 나만의 책방을 운영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필요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달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헌책방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도서관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저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책방도 지금 살아나기도 힘들고 점점 없어지고 그러는데 도서관 생기면은 사람들이 책방에서 책 안 사고 도서관 가서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지금은 책방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바뀌어갖고 경험치를 또 다 해보니까 또 제가 배달이에 들어온 이유도 그 책 문화를 좀 더 이름만 배달이 헌책방, 배달이 책방, 책마을이 되는 건 아니다 해서 이제 저도 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에
재미있는 지금 이제 이 라비나르드 책방을 동네 서재라는 느낌으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동네 서재가 좀 더 자유롭고 더 넓어지고 좀 편하게 움직이면 도서관보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판매하는 거 싫으니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마을에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아닌 책방인데 책방이 아닌 동네 서재 느낌의 그런 공간 하나를 구상을 이제 막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도 예전에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들과 그런 사람들을 엮었을 텐데 아마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본질에 좀 더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다듬어 나가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심플한 공간과 그리고 공간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간이지만 또 그것이 마을에 있는 여러 공간들과 또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공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와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와서 편히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또 제약이 없는 공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런 쪽으로 이제 공간들을 진화시키는 방법을 쓰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또 기능적으로 심플하면서도 마을 전체의 기능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제가 정리가 이게 맞나요? 아니죠?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신 것도 가재울 마을에서도 공유 공간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는데 과연 공간은 어떤 목적과 어떤 기능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공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서 행정에서 이제 틀에 맞춰서 공간들을 구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에 굳이 부합하는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또 원하는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무리 좋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간을 만들어도 그 공간이 이렇게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은 청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정말 이 사업에 부합하는 공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잘 되면 또 그런 공간이 생겼을 때 또 한번 청사님을 모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러면은 대담회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도 계시지만은 줌으로도 지금 같이 꽤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선 그 돈에 대해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뭐 어디에서 이게 계산하면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계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돈이 들어오면 있는 대로 쓰고 그래서 사실 저는 혼자니까 또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책을 팔고 뭐를 하고 해서 책을 팔았어. 근데 이거 갖고 근데 책이 하루에 안 팔리거든요. 예,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책이 팔려야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습관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아까운 게 저는 밥 먹는 돈. 뭐 이런 것들. 예. 왜냐면 다른 데 더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 왜 새끼가 있냐? 그러게요.
그래서 또 경험해 보니까 다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예, 그거에 또 합당한 것들이 예,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이 제가 공간을 저 쓰고 싶은데 전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데 이렇게 또 제가 소문내고 한 것들을 퍼져서 그런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다 내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거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 집 가서 내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밥을 안 사 먹잖아요. 누가 사주면 얻어 먹고 그리고 동네 분들이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아니까 맛있는 거 생기면 저를 불러요. 네. 그래서 명절날 부르고 뭐 또 뭐 고기 반찬 하면 오라 그러고 밥 먹는 곳이 3곳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안 오면은 걱정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동네에서 이제 동네 떠나고 싶어도 그분들 때문에 못 떠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도움을 또 받았죠. 그래서 구에 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거 있는데 그것들을 써야죠. 그냥 남이 쓰는 것보다 제가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이제 잘 따다가 쓰고 또 어떻게 또 이제 도와주는 분들 계시고 가령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책방을 할 때 딱 구상을 했어요. 인테리어를 이제는 너무 뭐를 들이지 말자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그거 무슨 테이블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라죠? 네네. 우리는 그냥 전문 용어로는 떡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런 원목으로 된 큰 테이블 네네. 있잖아요. 대형 테이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폼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하면은 나는 저걸 들여놓겠다.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지인이 또 그걸 해요. 그래서 그게 300이에요. 이거 가격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300이어서 어쨌든 들여놨어요. 그래서 근데 깎아줬죠. 100을 깎아주고 그래서 200이잖아요. 200인데 아베 사장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겠다. 그래서 저거는 테이블은 본인이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대주시고 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돈 한 푼도 안 들고 테이블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제 누구나 같이 거기서 책을 볼 수 있게 저도 이제 거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블을 내놓는 거죠. 이런 순간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사님을 처음 이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지역에서는 청사님이 진짜 그 지역의 어떤 인력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안 풀릴 때 이제 청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도 이제 여태까지 지역에서 하셨던 일들이나 아니면 사람을 관계 맺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신뢰들이 쌓여서 이런 작동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간을 생각할 때도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공간이 이제 계속 신뢰를 쌓아가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들이 쌓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원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겠다. 그리고 우리 어떤 선한 이런 행동들이나 의지들이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공간을 고민하기 전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네. 우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자꾸 들여다보더라고요. 비어 있는 공간들을. 그래서 우리 또 좋아하는 공간들이 막 벽돌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저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것들에 또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쓸 것만 생각하지 않고 저거는 저 사람이 쓰면 참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공간을 먼저 발견하고 어쨌든 공간을 항상 갖고 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간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그 공간에 맞는 거를 제가 막 구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공간을 좋아하니까 그 공간을 보고 여기에 이거 하면 좋겠어 이렇게 움직였고 또 그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공간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 혼자 쓰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더 내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무인 가게를 하게 더 마음을 내서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무인 가게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어느 날 저보다 더 그 공간을 주인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간을 나보다 더 잘 쓰니까 그러면 내가 더 피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나는 또 다른 곳에서 더 할 수 있고 또 밖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또 모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의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되게 재밌네요. 저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청사님은 이제 어떤 공간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플레이어라기보다는 기획자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 공간을 서칭하고 딱 자기가 원하는 기능의 공간만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는데 일단 다 보는 거죠. 이제 전체를 다 훑어보고 스캔해보고 그럼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오늘은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청사님께 박수를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